이번 영상에서는 교환 증폭기 네 번째로 교환 증폭기의 입력 저항과 출력 저항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을 하고요. 교환 증폭기의 입력 저항과 출력 저항을 다루기 위해서 교환 증폭기의 네 가지 형태 중에 두 가지를 가져왔어요. 왼편에 있는 거를 한번 보면 이거는 뭐예요? 입력 쪽이 직렬로 되어 있고 출력 쪽이 병렬로 되어 있으니까 얘가 직렬, 병렬이네. 그러면 전압 증폭기이고 오른쪽에 있는 걸 한번 보게 되면 입력 쪽이 병렬이고 출력 쪽이 직렬로 되어 있으니까 얘는 전류 증폭기가 되겠네요. 왜 이렇게 두 가지 형태를 가져왔냐면 입력 쪽의 직렬과 병렬 그리고 출력 쪽의 병렬과 직렬의 조합을 한번 생각을 해서 입력 쪽이 직렬로 되면 입력 저항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리고 병렬로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리고 출력 쪽이 병렬로 되면 출력 저항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직렬로 되면 출력 저항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랬어요. 그런데 지난 영상에서 이러한 것들을 정성적으로 한번 알아봤었어요. 어떻게 알아봤냐면, 만약에 입력 쪽의 저항을 생각한다면 이와 같이 입력 쪽이 이와 같이 기본 증폭기로 들여다본 저항이 있고 교환 회로를 들여다본 저항이 있는데, 이게 이제 입력 쪽에서 보면 이렇게 루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합성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가 직렬로 되어 있는 거죠. 직렬로, 어떤 저항이 두 개가 직렬로 되어 있으면 저항이 커져요, 작아져요? 그렇죠, 커지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는 입력이 직렬일 때 입력 저항 RIF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RIF라고 하는 것은 괴한이 없을 때 RI 값에 비해서 커진다. 얼마만큼 커진다 그랬냐면 1 플러스 A 베타만큼 커진다. 근데 그때 생각하기는 정성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커지는 건 아는데 1 플러스 A 베타만큼 커진다고 하는 것은 생각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할 것은 정량적으로 해석을 해서 1 플러스 A 베타만큼 커진다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전류 증폭기를 한번 이제 입력 저항을 한번 생각해 보면, 마찬가지로 생각해 보면 이거 기본 증폭기를 들여다본 거하고 괴한 회로를 들여다본 거가 서로 병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의 합성으로 되어 있는 것은 어떤 저항이라고 하는 게 병렬로 되면 이제 작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입력이 병렬일 때 입력 저항 RIF라고 하는 값은 RI 괴한이 없을 때에 비해서 RIF가 괴한이 있을 때가 작아진다. 얼마만큼 작아지냐면 1 플러스 A 베타로 나눈 값으로 작아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1 플러스 A 베타라고 하는 그런 그 정량적인 내용은 몰랐었는데, 정성적으로 보면 병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다 하는 것을 알았었죠. 그리고 이제 출력도 마찬가지예요. 이와 같이 출력이 병렬로 된다고 한다면 병렬이기 때문에 그거에 합성으로 되게 되면, 병렬로 하게 되면 더 작아진다 그랬죠. 그래서 출력이 병렬일 때 출력 저항 ROF라고 하는 값은 이와 같이 1 플러스 A 베타로 나눈 값으로 작아진다.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있는 이제 출력 저항도 여기는 이제 이렇게 루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직렬로 되는 거잖아요. 직렬로 되면 두 개의 저항을 합친 거가 더 커지게 되겠죠. 그렇게 커지는 것이 출력이 직렬일 때 출력 저항 ROF라고 하는 값은 R에 비해서 1 플러스 A 베타만큼 더 커진다고 하는 것을 정성적으로 지난 영상에서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할 것은 커진다면 1 플러스 A 베타만큼 커지고 작아진다면 1 플러스 A 베타로 나눈 값으로 작아진다 그랬는데, 그런 값들을 정량적으로 한번 구해보자 하는 겁니다. 먼저 전압 증폭기의 입력 저항과 출력 저항을 보기 위해서 이와 같은 그림을 하나 가져왔어요. 이런 회로에서 보게 되면 VS라고 하는 값이 여기 있죠. 신호원이 여기 있는데 신호원의 내부 저항이 0인 경우 이상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출력 쪽을 보게 되면 RL이라고 하는 부하가 무한대인, 그래서 이상적인 경우에 이런 그림을 그려서 기본 증폭기를 이제 등가 회로로 이렇게 표시한 거죠. 기본 증폭기가 지금 전압 증폭기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표시할 수 있잖아요. 입력 저항과 출력 저항, 이게 기본 증폭기이고, 거기에 이제 교환이 이렇게 되는 것이 이쪽이 전압이고 출력도 전압이고 입력도 전압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그릴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생긴 것을 우리 괴한을 갖고 있을 때 입력 저항과 출력 저항을 생각하기 위해서 이거의 등가율로 그리면 입력 신호원이 여기 있고요. VS가 있고 VO라고 하는 값이 여기 있는데, 이 안에 있는 기본 증폭기와 괴한 회로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을 이제 등가율로 그리면 이와 같이 된다. 그 등가율에서 보게 되면 이게 이제 괴한을 갖고 있는
입력 저항이 되겠죠. 그것을 우리는 RIF라고 하고, 그 교환을 갖고 있는 출력 저항을 ROF라고 하고, 거기에 이제 전압 이득이 있을 텐데 그거를 AVF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회로를 가지고 전압 이득과 입력 저항과 출력 저항, 즉 AVF, RIF, ROF라고 하는 것을 한번 구해보자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주어진 전압 증폭기로부터 쓸 수 있는 수식을 보게 되면 이와 같죠. VO는 AVI다. 이것은 뭐예요? 입력 전압에다가 이득을 곱하면 VO가 된다. 이 출력 쪽에서 보게 되면 VO는 AVI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요. 이제 괴한 흐름에서 보게 되면 VF라고 하는, 여기 피드백되는 이 VF라고 하는 값은 베타 VO라고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리고 입력 쪽에서 보게 되면 신호원 VS가 들어와서 요 VF, 부교환을 걸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VF 하게 되면 VI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개의 수식을 쓸 수 있어요. 이거는 뭐 다른 영상에서도 우리가 이런 것을 다뤄서 이걸 뭐 전압으로 안 하고 X라고 해서 똑같은 값들을 썼죠. 이렇게 생긴 것을, 이러한 소식을 정리를 하면 여기 1식을 2식에다 갖다 집어넣으면 VO를 이렇게 집어넣고 VF를 2식을 3식으로 집어넣어서 정리를 하게 되면 이와 같이 AVF, 괴한을 갖고 있을 때 전압 이득, 즉 VS, 뭐 들어간 신호원에 의해서 그 출력이 나타나는 값의 B를 VS분의 VO 하면 1 플러스 A 베타분의 A라고 하는 값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은 뭐 앞 영상에서도 이런 것들을 구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입력 저항 RIF를 구하기 위해서 1, 2, 3식을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하면 이와 같은 수식을 얻을 수 있어요. 이 수식은 어떻게 얻은 거냐면 세 번째 수식에다가 VF를 갖다 이렇게 집어넣고 VO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정리를 하면 이와 같이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VI의 1 플러스 A 베타만큼 하면 VS 값이 된다. 이걸 뭐 이제 한번 넘겨치면 VI라고 하는 게 1 플러스 A 베타분의 VS라고 하는 값이 되는 거죠. 그런데 II라고 하는 거 한번 봐요. II, 그 입력 쪽에 II라고 하는 게 RI, 입력 저항 RI하고 VI 관계니까 RI분의 VI라고 쓸 수 있어서, 여기 VI가 여기 구했잖아요. 요 VI라 구한 거를 여기다 갖다 대입을 하게 되면 RI의 1 플러스 A 베타분의 VS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다. 이 소식으로부터 우리는 입력 저항을 구할 수 있어요. 입력 저항은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RIF, 뭐 괴한을 갖고 있을 때 입력 저항이죠. 괴한을 갖고 있을 때 입력 저항 RIF,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들여다본 그 저항값은 여기 VS 전압이 있죠. 그리고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있으니까 II분의 VS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II분의 VS 하면 위에 있는 수식으로부터 II분의 VS 하게 되면 이렇게 넘겨치고 이 분모에 있는 것이 왼쪽으로 가게 되면 RI의 1 플러스 A 베타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네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앞에서 정성적으로 생각했던 게 직렬로 되어 있으면 입력 저항이 더 커질 것이다 그랬는데, 지금 구해보니까 우리 기본 증폭기의 입력 저항 RI에 비해서 1 플러스 A 베타만큼 하게 되면 교환 증폭기의 입력 저항이 된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전압 증폭기의 출력 저항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어요. 뭐 출력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전압 증폭기에서 이 출력 쪽에서 들여다본 이 저항값을 ROF라고 하고, 얘가 기본 증폭기와 괴한 회로를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ROF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회로 이론에서 우리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떤 저항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직렬, 병렬, 저항 이런 것들도 구하지만 앞에 어떤 것들의 전압원이나 전류원이 있으면 그 전압원이나 전류원을 0으로 만들고 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거기에 테스트 볼테이지를 집어넣어서 테스트 전류값을 구해서 그거 전류와 전압의 비를 구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혹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을 잘 모르면 합성 저항, 그리고 어떤 그 저항값을 구하는 문제를 한번 회로 이론에 가서 한번 다시 공부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자, 이것으로부터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지금 여기 앞에 신호원이 있잖아요. 어떤 신호원이냐면 전압원이 있기 때문에 얘를 0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0으로 만든다고 하는 것은 여기를 쇼트 시키는 거잖아요.
그게 쇼트시켜서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이와 같은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여기 교환으로는 이제 여기 생략을 했고 여기 있는 거예요. 있는 건데 생략을 했고 지금 VS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단락을 시켰다 그거예요. 단락을 시켰으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것으로부터 이제 출력 저항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다 VX라고 하는 테스트 할 수 있는 전압을 걸어 놓고 여기 전압을 걸어서 거기에 전류가 얼마만큼 나오는 것인가 하는 그거의 B를 IX분의 VX 하게 되면 여기서 들여다보는 출력 저항 ROF 값을 구할 수 있는 거죠.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력 저항 ROF라고 하는 것은 ROF가 여기 지금 IX분의 VX 테스트로 집어넣은 VX 값에 의해서 흐르는 전류 값을 뜻하고 있어요. 그때 이 회로에서 보게 되면 요 아웃풋 출력 쪽에서 회로에서 보게 되면 전류 흐르는 것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뭐 IX라고 하는 것이 여기 그 전화번이 있고 전화번이 있으니까 저항값도 나누면 되겠죠. 그 극상들을 이제 잘 고려를 하면서 그래서 IX라고 하는 것은 뭐 왼쪽으로 이렇게 흐르니까 VX 마이너스 AVI 한 값을 RO로 나눈 값이 되겠네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여기 이 수식들을 아까 생각했던 IX분의 VX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여기 이제 있는 파라미터들을 좀 이제 바꿔야 되죠. 그걸 바꾸기 위해서 VI라고 하는 입력 전압값은 VF하고 여기 쇼트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막바로 VI는 마이너스 VF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피드백되어 있는, 요 교환되어 있는 이런 값들로 생각하면 VF라고 하는 값은 베타 VO가 되고 VO가 VX 값이기 때문에 VF는 베타 VO, 베타 VX라고 쓸 수 있고 요 VF라고 하는 이 값을 여기 수식에다 그대로 갖다 집어넣으면 이와 같이 마이너스 VF였으니까 마이너스 베타 VX라고 쓸 수가 있겠죠? 이 값을 VI라고 하는 값을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IX라고 하는 값은 RO하고 VX의 1 플러스 A 베타라고 쓸 수 있죠. 여기 VI가 마이너스 베타 VX니까 그렇게 되면 IX하고 VX 관계가 나오는데 그게 ROF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ROF라고 하는 값을 구해보니까 IX분의 VX 값이었으니까 그걸 정리를 하니까 1 플러스 A 베타분의 RO라고 하는 값을 얻었다 그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 그러면 출력 쪽이 서로 병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정성적으로 해석했을 때 뭐 궤안을 걸면 기본 증폭기의 출력 저항에 비해서 작아질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았는데 얼마만큼 작아지냐면 지금 1 플러스 A 베타로 나눈 값으로 이제 작아진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류 증폭기의 입력 저항과 출력 저항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와 같이 이제 이런 궤한 회로를 하나 가져왔어요. 입력 쪽이 병렬로 되어 있고 출력 쪽이 직렬로 되어 있으니까 전류 증폭기죠. 전류 증폭기라서 여기다 입력 신호를 걸기를 전류원을 갖다가 이제 한번 걸었고 그 전류원에 이제 내부 저항값이 무한대라서 이제 끊어져 있는 거고 그리고 출력 쪽에 이제 쇼트를 이렇게 시켜서 이런 회로를 만들어 놨어요. 여기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이런 기본 증폭기와 계한 회로를 포함하고 있는 것을 등가회로를 그리게 되면 이와 같이 되는 거죠. 여기 지금 입력 쪽이 이제 IS로 들어가고 있고 거기 기본 증폭기와 계한 회로를 다 포함하고 있는 회로를 여기다 이렇게 그리게 되면 입력 저항과 출력 저항 그리고 이제 거기에 종속 전류원 값으로 쓸 수가 있죠. 그때 RIF라고 하는 것과 ROF 그리고 AIF라고 하는 것은 전류 이득이 되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구할 것은 우리는 전류 이득 AIF 입력 저항 RIF, 출력 저항 ROF 값을 한번 구해보자 그런 겁니다. 그것을 한번 이제 구해보기 위해서 이런 전류 증폭기로부터 우리가 쓸 수 있는 소식을 보게 되면 여기 뭐 출력 쪽에서 보게 되면 IO가 이렇게 되니까 IO 이퀄 AII 뭐 입력 전류 값에다가 이득을 곱한 값이 된다. 그리고 이제 IF 여기 궤환되어 있는 쪽을 보게 되면 IF라고 하는 궤환되는 전류값은 출력 전류에다가 베타바이만큼 하는 거니까 베타 IO라고 쓸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입력 쪽에서 보게 되면 II라고 하는 전류값, 이 입력되는 전류값은 신호에서 들어오는 IS 값에서 IF 값을 뺀 값이 되는 거죠. 이거는 우리 뭐 앞에서 괴한 증폭기, 부괴한 증폭기를 하면서 계속 썼던 소식하고 거의 비슷한 소식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수식을 조합을 하게 되면 우리는 괴한을 갖고 있는
그 회로의 전류 이득을 구할 수 있죠. 그렇게 한번 조합을 해서 풀어보면 AIF라고 하는 값은 IS분의 IO, 그래서 1 플러스 A 베타분의 A. 뭐 이것은 다른 영상, 부교환을 갖고 있는 다른 영상에서도 이득을 다 구했던 겁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입력 저항 RIF 값을 구하기 위해서 II 이 수식에서 뭐 보세요. 세 번째 수식에 보면 II는 IS-IF인데 IF 값을 이 식에 있는 것을 여기다가 갖다 대입하고, 그리고 이 IO 값을 여기다가 대입하면 A 베타 II라고 쓸 수 있죠. 이걸 이렇게 넘겨치면 II라고 하는 것은 1 플러스 A 베타분의 IS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VI라고 하는 값이 입력 쪽에서 보면 VI라고 하는 값이 II하고 RI 입력 저항하고 입력 전류를 곱한 값이 되니까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때 II라고 하는 값이 여기 이렇게 구해졌으니까 이 값을 여기다 대입을 하게 되면 1 플러스 A 베타분의 IS 곱하기 RI 값이 되는데, 자, 우리가 지금 뭐 구한다고요? 입력 저항 RIF 값을 구한다고요. 뭐 이 피드백이 있을 때, 괴한이 있을 때 입력 저항이니까 그때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들여다본 RIF 값이니까 여기서 들여다봤다고 하는 것은 여기 전류 값이 IS이고 전하 값이 VI니까 IS분의 VI 값이 되겠죠. 그래서 RIF 값은 IS분의 VI 값이 되는데 바로 위에 있는 수식으로부터 IS가 여기 있고 VI가 여기 있으니까 이 IS를 2로 넘겨치면 1 플러스 A 베타분의 RI라고 하는 값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이 수식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기본 증폭기의 입력 저항 RI에 비해서 괴한을 갖고 있는 입력 저항 RIF라고 하는 값이 작아진다. 얼마만큼 작아지냐면 1 플러스 A 베타로 나눈 값만큼 작아진다. 앞에서 정성적으로 작아진다고 하는 것은 알았는데 1 플러스 A 베타가 왜 붙어 있는 것인가 하는 건 그때 계산을 안 했었는데 지금 여기서 해보니까 1 플러스 A 베타로 나눈 값으로 작아진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류 증폭기의 출력 저항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앞에서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회로의 이론에 의하면 어떤 등가 저항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들여다봤을 때 뭐 전류원이나 전압원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0으로 만든 다음에 테스트 전압원을 집어넣어서 전류가 얼마나 흐르는 것인가 하는 것의 비를 따져서 등가 저항을 구하는 거잖아요. 여기서도 ROF라고 하는 이런 전류 증폭기의 출력 저항을 하려고 보니까 앞에 뭐가 있어요? 여기 전류원이 있어요. 이 전류원이 있다고 한다면 0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전류원을 0으로 만든다고 해서 전류를 흐르지 못하게 만드는 거니까 이거를 오픈시켜야 돼요. 이 오픈시키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이 전류원을 이렇게 오픈시키게 되면 입력 쪽이 이렇게 되는 값을 갖고 있고 출력 쪽에 이렇게 돼서 출력 쪽에다가 강제적으로 테스트 전압원을 갖다 VX라고 하는 전압원을 갖다 집어넣고 여기에 전류가 흐르는 값에 의해서 IX분의 VX 하게 되면 등가 저항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서 출력 저항 ROF라고 하는 값은 그러면 지금 여기서 테스트 전압원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흐르는 전류 값을 하니까 IX분의 VX 값이 ROF 값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출력 쪽에서 회로 이론에 의해서 이와 같은 소식을 쓸 수 있잖아요. 뭐 IX라고 하는 흘러 들어가는 이 노드에서 흘러 들어가는 전류 값은 여기 나가는 전류하고 같다. 그래서 AI하고 RO로 흐르는 전류 값이니까 RO분의 VX 값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IX분의 VX의 형태로 만들려고 하면 II가 없어져야 되겠네요. 그죠? 이걸 제거해야 되니까 II라고 하는 값을 마이너스 IF, 지금 입력 쪽에서 보게 되면 II라고 하는 전류하고 IF라고 하는 전류만 있는데 전류의 방향이 반대가 되기 때문에 II가 마이너스 IF라고 될 수 있고, 뭐 IF라고 하는 괴한되는 전류 값을 생각하면 IF라고 하는 값은 이 왼쪽에 있는 그림에서 한번 봐요. IF라고 하는 값은 IF라고 하는 값은 베타 IO가 되고 IO라고 하는 값은 여기서 IX 값이 되니까 여기 지금 이 왼쪽에 있는 회로하고 오른쪽에 있는 등가니까 그래서 베타 IX라고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생긴 값을 IF로 여기다 갖다가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베타 IX라고 쓸 수 있다. 뭐 이 IX라고 하는 값에서 II라고 하는 값을 여기 앞에 있는 수식에 집어넣으면 이제 남는 수식은 뭐예요? IX하고 VX로만 남게 되죠. 그래서 정리하면 IX는 마이너스 A 베타 IX 여기를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R5분의 VX 값이다. 얘를 한번 더 정리하면 IX는
ix 1 플러스 a 베타 배는 r5분의 vx가 되는데, 지금은 이제 뭐 출력 저항 r5f를 구하기 위해서는 ix분의 vx였으니까 이 수식을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그죠? 이거 넘겨치고 하면. 그래서 정리해 보니까 r5f는 ix분의 vx가 되고, 이 값은 R5에 비해서 1 플러스 A 베타 배만큼 한다. 이것은 의미하는 것이 어떤 기본 증폭기의 출력 저항 R5에 비해서 교환을 갖고 있는 출력 저항은 뭐 1 플러스 A 베타 배만큼 더 커진다. 앞에서 우리 정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지금 출력 쪽이 뭐예요? 직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커질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알았었는데, 얼마만큼 커지는 것인가 하는 건 몰랐는데, 지금은 1 플러스 A 베타 배만큼 커진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출력 저항, 그러니까 전류 증폭기의 출력 저항, 직렬로 되어 있을 때는 이와 같이 커진다 하는 것을 구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우리는 교환 증폭기의 입력 저항과 출력 저항을 구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뭐 전압 증폭기하고 왼쪽에 있는 전압 증폭기 형태하고 전류 증폭기 형태에서 입력 쪽이 직렬이냐 병렬이냐, 직렬이냐 병렬이냐, 그리고 이제 출력 쪽이 병렬이냐 직렬이냐에 따라서 입력 저항이 커지고 작아지는데, 정량적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는 1 플러스 A 베타를 곱하면 커지는 거고, 1 플러스 A 베타로 나누면 이제 작아지는 그런 값들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을 한번 수식으로 이렇게 회로를 풀어서 구해 봤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여러분들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게 되면 다음 영상도 용이하게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